네,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을 두고 정치권에선 진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조희대로 그런 말을 따른 거야. 이재명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그 제보란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좀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의혹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쭉 먼저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른바 4인 회동설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진위 공방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영교 부성찬 의원의 주장은 당의 공식적인 주장이라든지 또는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주장은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뭐 AI 음성이다 아니다 뭐 진위 공방도 있지만 그런 열린 공감에서 보도되었던 것을 법사위에서 들었던 것뿐만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 지난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도 제보를 들었던 것이다 라고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다. 4인 회동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제보자들이 특검 수사가 된다면 증언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이제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검 수사가 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힘 쪽에서 고발을 하겠다고 했으니 뭐 수사는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사가 되면 저것이 과연 이제 음성 AI인지, 그러니까 음성은 AI가 맞더라도 그 제보 내용 자체는 맞는 것인지, 이제 이것이 이제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나 봐지고요. 예. 다만 저희들의 당의 입장은 이런 진위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2일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던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심에 대법원에 배당을 하자마자 바로 그 일부 판사에게 불업에 배당이 된 것을 전원 합의체로 바로 그날 오후에 변경을 하면서 만 이틀 만에 빛의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건 기록을 어떻게 다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그러면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예단을 가지고 즉 이재명 당시 예비 후보의 대선 등록 자체를 후보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판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저희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대부분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우리 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다. 그리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에다가
지기현 판사가 유례 없이 70년 사법사상 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을 해줄 뻔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를 해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지금까지 취하고 있지 않는 점, 또 서부지법 거구 아스팔트 세력들이 폭력으로 난동을 부렸는데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예. 하는 이런 점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불신을 키워왔다는 점, 이것이 결국은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예. 이것이 본질이다. 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당 지도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진위 공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문제의 본질은 사법부의 불신이 크다. 이 점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이 자체가 진위 여부는 중요치가 않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법부의 국민적 불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제가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어설프고 엉터리인지 핵심적인 내용 딱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상명 전 총장이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또 측근으로 불리는 김충식 씨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통해서 한 게 날짜가 4월 7일, 예. 또 4월 10일, 예. 아니면 4월 15일, 바로 이렇게 날짜조차 특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네. 이거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렇게 거의 우리가 고기 잡을 때 이렇게 투망으로 고기를 잡으듯이 4월 7일이면 어떻고 10일이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날짜를 특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이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미 3월 28일 날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후보지요. 2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 정확히 기억을 하실 텐데요. 3월 26일 날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고를 한 게 그 다음 날 3월 27일이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3월 28일 날 대법원에 올라오거든요. 자, 3월 28일 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4월 7일 혹은 4월 10일 날 이 핵심 네 사람이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예. 3월 28일 날 이미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4월 7일 날로 특정을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이 시차가 차이가 납니다. 즉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네. 사건이 올라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중에 올라오면 이게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올라오면은 뭐 제가 알아서 처리하지요. 그렇지만 바로 3월 28일 날 대법원에 접수했다는 게 제가 이 소상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주일 내지 10일이라는 그 기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예,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시즌2라고 하는 얘기, 바로 이것을 보도를 했던 열림공간TV하고 청담동 그 사기극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청담동 술자리는 그 술집의 이름도 있었죠. 네. 이렇게 특정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장소, 시간 도대체가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너무 어설프고 이 지금 민주당이요 의석을 하나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제가 이럴 수도 있지, 왜 존재감을 자꾸 부각을 시켜야 되니까 저렇게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렇게 쇼킹요법으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범여권이 190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당입니다. 여당이 저렇게 아무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 식에 이 불을 지피는 거, 이것은요 징벌적 손배,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아주 눈에 이 눈심을 찌푸리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뭐 유튜브라든가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한 이상의 몇십 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불과 2주 전 아닙니까? 바로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 이것을 불을 지핀 서영교, 부승찬 그리고 당대표인 정청래뿐만이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징벌적 손배의 제1호가 바로 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의 배경이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해당 의혹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날조와 조작과 공작이 들통나니까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사받으면 밝혀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밝혀질 일입니다. 지금 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일단 뭐 면책특권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국회의원이 이런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좀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라는 장소는 어쨌든 뭐 의심이 가거나 의혹이 있거나 또 비판을 하거나 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가감없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발언에 제약이 있어서는 소위 민의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면책특권을 둔 것인데 네. 이번 이런 이제 법사위에서 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당 지도부와 일정한 이제 교감과 또 정돈된 대응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언론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그 큰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들 두 분이 나름대로의 근거와 제보들이 또 특히나 뭐 현직 국회의원에게서부터 제보를 들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히 뭐 뭔가 내놓을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래 봐지고 특히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제보자들이 출석해서 진술할 용기까지 있다라고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은 나름대로의 근거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위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당 지도부가 나름 좀 경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밝혀지는 내용이지.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소부에 배당이 된 것을 전원합의체로 바로 해부하자마자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것을 다 검토도 하지도 안 하고 정치적 예단을 가지고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리고 또 그 부분 바로 배당받자마자 또 기일을 잡으려 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그 여론이나 국민들의 사법권에 있는 대선 개입 아니냐라는 많은 지적과 비난 여론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이재명 당시 후보는 등록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파기환송한 날 그 다음 날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해버렸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 하에서 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사상 유례없이 빛의 속도로 그것도 고법에서 무죄로 난 판결을 그렇게 뒤집고 했으면 신중하고 시간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대선 등록을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느냐? 네.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다, 정치적인 재판이었다라는 네. 그 사건의 본질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 있는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되고, 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한 문행배 헌법재판소장의 따끔한 지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계속 사법부에 대한 이제 뭐 불신 관련한 문제를 짚어주고 계십니다만, 제가 질문드렸던 서영교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이제 당내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는 논의를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지만, 일단 국회의원이라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위 여부 자체가 뭐 국힘에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니까 수사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위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예, 만약에 이게 허위로 판명이 난다면. 만약이라는 뭐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뭐 대답할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니겠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의 육성이라 하더라도 네. 그 제보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제 수사를 해보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주장을 할 때 좀 당내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의 어떤 조율과 예. 협의 과정이 분명히 좀 전개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크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수사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좀 들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진위 공반 이것은 사실상 판명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너무 앞서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다. 정말 이것은 국민의힘에 다시 역습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왔겠죠. 이른바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다. 또 민정 라인의 고위직, 최소한도 여기 등장하는 이름이 두 분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진위 공방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죠. 아무것도 제시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가지 두 가지, 장소, 날짜가 그렇게 허술하고 엉터리일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사법권의 어떤 그 개혁, 이것을 하려다가 나온 얘기 아니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부승찬, 서영교 두 분의 시중에서 별명이 있죠. 바로 찌라시 남매입니다. 찌라시 남매. 찌라시를 갖고 전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오도를 하게끔 얘기를 한 거,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그 21세기 지금 여의도 정치가 국민들께 외면받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바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누굽니까? 김어준, 예, 저쪽 어디 동네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동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죠.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면책 특권에 가릴 수가 없는 내용이죠. 비슷한 얘기를 또 근거 없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까 국회 내에서 한 발언들은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방송 등에서 한 발언들은 예외가 될 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죠. 그리고 사안의 진위에 분명히 이게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뱉은 얘기도 있고 법사위에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가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김어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짚어줄 대목이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제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 같은 엄청난 핵폭탄급, 여의도 정가에서 폭탄급 이 사안을 왜 서영교 의원한테 이거 줬을까요? 현직 의원이면은 현직 의원답게 당연히 국회 소통관에서 이거 터뜨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제보했다? 글쎄요. 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마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터뜨리질 못하고 나한테 제보를 한 것이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저는 들립니다만은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영교 의원한테 제보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 제3탄이다. 그러고 민정라인 고위직이 윤 정부 시절에 민정라인 고위직 몇 명 안 됩니다.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뭐 한 두세 명 중에 한 명인데 그것도 지금 특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것은 면책특권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면서 바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저분들이 글쎄요, 저는 공수처의 수사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과 민정라인 고위직과 현직 국회의원 제보가 막 뒤섞여 엉킨 이런 사안을 공수처가 시원하게 풀어주려고 만들 텐데 어떻습니까? 뭐 공수처의 꿀먹은 벙어리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당분간 물론 진위 공방이 더 뜨겁게 전개가 될 테지만 정말로 이 아주 어설픈 이 유튜브 방송에 AI로 조작된 녹취 파일에 대한민국 정계를 지금 쥐고 흔드는데요. 그 결과 이것은 정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폭로를 한 아까 그 두세 명의 의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 그런 뭐 석고대죄란 말이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진위 여부는 좀 가려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그 사실이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로 지금 사법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지금 말이 좋아서 사법개혁이 저는 사법개혁의 취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시스템으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이건 너무 뚜렷이 보인다. 지금 사법개혁을 한풀 보면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다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풀을 더 벗겨보면은 바로 지기현 판사 이 사람이 계속 재판을 맡으면 안 되겠다. 이거 딱 두 가지로 보입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칭송하는 저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 바로 청문회 때 칭송하는 그런 그 말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쏟아졌습니다. 서영교, 박범계, 진성준, 전용기 이런 분들이 다 법사위에서 야 정말 흠이 없는 게 흠입니다. 정말 지금 초심처럼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라고 떠받치면서 대법원장 잘 뽑았다라고 얘기한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권에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흠이 지금은 없는 왜 게 유일한 달라졌다는 흠이다라고 거죠? 얘기를 한 게 바로 박검계, 네. 서영교, 진성준 이런 분들이 뭐 자료 화면에 당연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YS 이후에 대법원장이 임기를 안 채운 적이 못 채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유독 그렇게 칭송을 했던 조 대법원장을 저렇게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날까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당신이 주도했잖아. 당신이 전원 합의체 회부를 9일 만에 회부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잖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기현 판사 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지를 한 거 저는 사법개혁의 초점이 바로 이들 두 명에게 딱 초점이 앵글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안전판을 마련하는데 그런 사법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 2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입니다. 뭐 문민정부 이후에 한 번도 대법원장이 이제 사퇴한 적이 없다. 예. 뭐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느 대법원장이 대선 와중에 유력한 대선 후보 그대로 갔으면 뭐 당연히 결과로도 나왔지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선거법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을 바로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를 다 어떻게 검토했으며 다 그 세세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 전혀 정치적 예단을 가지고 사건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전원 합의체 그것도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고법에 바로 배당을 하고 고법은 또 기일을 바로 잡으려 했던, 이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즉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한 것밖에 안 된다. 아,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죠. 야당에 유리한, 지금 야당에 유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당연하죠.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한덕수 전 총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사법사상 초유의 빛의 속도로 그렇게 어떤 직권 남용의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저희들의 주장이 예.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저는 공감을 분명히 얻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 책임을 졌어야 될 일인데 예. 아직까지 안 지고 있다는 부분, 특히 아까 지기현 그 판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속 취소도 전부당 만부당 하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전혀 재판의 속도가 나르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내년 1월 중순에 구속 만기 기간이라 해서 또 풀어줄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으로 또 지기현 판사가 의도를 하고 이렇게 넉장으로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지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대법원장은 일체의 어떤 설명이나 합리적인 조치가 없느냐 예. 하는 점도 우리가 주장하는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서로 이제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현재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3대 특검과 관련해서 1심과 2심을 맡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재판부, 김건희 재판부, 순직해병 재판부, 전담 재판부 3개를 만들고요. 1심과 2심에 똑같이 만들도록 했습니다. 당론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란 특위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포함된 법안을 오늘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당 지도부 차원과의 논의된 그런 내용들은 아니어서. 예,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발의하기까지도 사실 위헌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논란 끝에 일단 국회 추천 몫은 좀 빠지고 법무부 몫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위헌에 대한 논란은 좀 어느 정도 소각이 됐다,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위헌적 요소를 거의 다 제거한 상황에서 예. 처음에 제기됐던 그 특위의 안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취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원 체계에는 가정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내란 재판부는 우리가 뭐 앞으로도 이제 없어야 되겠지만 전무후무한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그 판결의 정합성 또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좀 막고 아니 또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는 것처럼 그런 해괴망측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판결들이 나오고 법의 판결의 정합성 자체가 아주 맞지 않는 이런 것은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위헌적 요소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이제 제출한 것이다. 특히 이제 정당 추천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라든지 또 법원이라든지 대한변협, 특히 법원과 대한변협에서 4명씩 추천하게 돼 있고 법무부는 한 사람이죠. 그래서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그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위헌 소지는 없다. 오히려 지기현 판결 같은 그런 잘못된 판결을 막기 위한 네. 그런 그 입법부의 어떤 건설적인 대안 제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문영배 전 헌재 소장마저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거든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영배 소장이 이제 사법부의 판결 자체는 존중이 돼야 된다. 예. 또 뭐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보다 서열이 높다 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은 맞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어떤 또 지적을 같이 했냐면은
그러나 사법부가 지금까지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던 면, 예. 아까 쭉 말씀드린 대법원의 그런 판결이라든지 지기현 판사의 판결이라든지 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한 무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못된 대응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커져왔으므로 이에 대한 특히 지기현 판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입장과 설명이라는 것은 지금 그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를 교체를 하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감찰까지도 받았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취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대법원이 불신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예. 지적도 아울러서 했다는 점을 우리는 한기쉽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당론은 아니다라고 약간 좀 선을 긋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위헌 소지가 불거질까 봐 좀 거리를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특위에서 개정안을 또 개정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최종 발의는 했지만 네. 그 특위가 나름의 위헌적 요소를 다 제거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또 그런 요소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당 지도부로서는 이 발의된 법안을 언제 통과시킬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요소 네. 또 대법원이 취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보면서 최종적인 통과 처리 방안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대변인. 예.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법권의 규정을 101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110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원으로는 군사재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조와 110조 두 가지만 놓고도 이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것을 민주당의 이 율사 출신들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문영배 전 소장의 이거 헌재로 올라가면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문 소장의 굳이 따지면은 정치적 색깔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문영배 전 소장조차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판국이니까 그분들이 몰랐을 리가 없을 텐입니다. 그래서 그 꼼수로 특별을 전담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하면은 뭔가 옛날에 반민특위 뭐 이런 이 부정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나왔습니다는 글쎄요. 이게 가린다고 해서 가린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국회 몫을 빼고 법무부를 집어넣었더군요. 법무부는 뭡니까? 행정부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부가 사법권을 휘두른다라는 그런 이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것은 또 어떻게 위헌 소지를 또 피하려고 추가로 꼼수를 더 쓰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풀려고 하나가 또 문제고 또 이것을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아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이것도 아마 강행 처리를 할 것으로 좀 내다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글쎄요,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라든가 그 후폭풍을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할 텐데요. 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좌시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란 특검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그뒤 최혜병 특검 이것도 모두 다 전담 재판부를 두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지법에 또 별도의 방 하나 틀어서 내고 서울고법에도 그 3평짜리 방 하나 틀어가지고 하면은 모든 세 가지 특검의 결과도 그들의 전담 재판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글쎄요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점만 강조를 드립니다. 예, 뭐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서 올리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아무 장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국회 내에서 이렇게 소수당의 어떤 그 비애 이것은 뭐 당연히 지난 총선에서 저도 총선에 출마했던 입장이지만 국민의 심판을 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에서 정말 참 이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이건 뭐 국민께서 그 의석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신 결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예. 지금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글쎄요 필리버스터 외에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무슨 효과가 있나요? 24시간 지연되는 거 외에는 효과가 없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투쟁이라는 또 이 카드를 지금
우리가 펼친데요.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리고 국민들께 지금 상황이 일당 민주당의 독재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호소 외에는 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카드로 장외 집회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미 의회는 장악됐습니다. 행정 권력도 장악됐습니다. 이제 사법부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장을 몰아내는데 민주당이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대구에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모여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무도한 사법부 장악과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막아내기 위한 결의를 다지겠습니다. 저희가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로 나간다라든지 이런 신호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도저히 이거는 뭐 납득할 수 없는 폭정이다. 특히 뭐 지금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헌법 위헌적인 민주당이 특히 위헌적인 뭐 어떤 입법주를 가면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서는 대규모 집회는 뭐 언제든지 열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 필요한 사안별로 저희가 뭐 대국민 보고대회가 됐든 규탄대회가 됐든지 뭐 장소는 국회가 되든 장외가 되든 아마 기획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는데 수도권 집회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거의 뭐 조국 사태 이후에 6년 만인가요? 국민의힘이 이제 거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김 대변인님도 내일 이제 대구에 가시는 건가요? 네, 저도 청주의 당협위원장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당원들과 함께 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전체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내일 대구에서 아주 국민들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6년 만에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요. 정말 참 저 사람들이 또 나왔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죽했으면은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그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2번에 걸쳐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2번의 규탄 대회를 했는데요. 저기는 당원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저 일반 분들도 많이 와 계셨습니다. 저도 2번에 걸친 규탄 대회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팩트고요. 내일 대구에서 아무튼 좀 이재명 그 정부가 귀담아 들을 그럴 내용은 정말 이 국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리로 나가면 정치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시기적으로도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고 추석이 지나면 국정감사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제 야당으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거리로 나갔다가 이것도 유야무야 애매해진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참 아주 중차대한 시기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은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마당에 그것을 팽개치고 다시 또 장외 집회로 나간다 뭐 이럴 수는 없겠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당연히 지금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실정 그다음에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을 당연히 되짚어봐야 아주 그 1년에 가장 큰 국회의 이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기대 수준도 국정감사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곧 국정감사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과 2, 3일 전만 해도 당사에 또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사항전 태세로 맞서니까 또 이제 관리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로 우회적으로 마치 빈집털이 그 작전을 연상케 하는 그걸로 당원 명부의 일부가 그들이 가지고 간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도 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최근에 3, 4일 내로 가장 이렇게 국회 내에서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곧 국감이 있다고 추석 연휴가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야당 탄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입법 폭주를 빙자해서 하나의 유튜브 영상 가지고 또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라고 대국민 직접 호소 그런 측면이 훨씬 많다라는 면에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네.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만은 국민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희망을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 집회 때 일부 깃발이나 피켓 등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좀 금지를 했던데 그렇습니다. 네. 자칫 그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네. 이 사람들과 섞여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그 부분 때문인 거죠.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전당대회 때 그 모습, 예. 뭐 배신자를 외치면서 전당대회가 소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기를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특정 문구가 사용되는 이 피켓 이런 것들은 금지를 했습니다. 이거 중앙당에서 다 전국 당협으로 다 내려가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이제 그 결기를 보이면은 그걸 준비하는 이른바 광장 세력도 자제의 모드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중앙당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게 본질이 그게 아니다. 예컨대 윤 어게인이고 또 뭐 부정선거를 들고 일어나고 네. 다시 또 두 분을 석방하라라는 구호가 들고 일어나면 이것은 원래 의미된 대국민 호소 예. 규탄 대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 준비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은 아마 자제를 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합니다. 일부 아주 소수가 다시 그걸 시도를 할 경우에는 아마 당원들이 막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큰 광장 세력들 아스팔트에서 지난번 그 탄핵 국면에서 정말 생업을 팽개치고 나왔던 분이다 하더라도 내일 네. 집회의 성격이 대국민 호소 규탄 대회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인호 의원님. 장애 집회 할 때가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자중자비하면서 사과해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왜 국민의힘이 그렇게 특검의 압수수색을 극력으로 저항해서 막으려 했는지 그 사실이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11만 명의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아직 사실로 밝혀졌다기보다는 이제 통일교 신자들로 추정되는 그렇죠. 명단이 지금 아마 그게 확보가 아마 됐고 그 아직 명단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확인은 특검에서 하겠지만 예. 지금 여러 가지 보도나 특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일단은 11만 명의 신도들이 당원으로 돼 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됐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독생자라고 스스로 주장한 독생자는 예수고 독생자는 본인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그런 교도들의 신도들의 당원 가입으로 해서 당대표의 전당대회 때나 또 대선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 만약 이런 입당한 통일교 신도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어떤 돈을 주었다, 정치 자금을 주었다는 그런 법률적인 위반을 넘어서는 어떤 헌법 20조의 정교 일치는 안 된다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어떤 위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최대 위기에 빠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맹맹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소명하고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될 이 장면에서 이 시국에서 이 시점에서 지금 장외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것은 도대체 과연 맞느냐.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권성동 의원의 정치 자금도 저렇게 보호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이냐. 명백히 이 돈을 주었다는 그 돈 다발이 사진으로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또 증거인멸이 확실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다 소명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장외투쟁을 한다? 이것은 스스로 고립될 것이고 내일 장외집회 일회성으로 그칠 뿐이다. 오히려 더 국민의힘은 내일 장외집회를 통해서 더 국민들로부터 특히 중도층의 합리적인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교 입당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직은 장외투쟁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